우리는 흔히 식물성 식품을 생으로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식물의 생명 정수인 밀을 비롯한 억센 곡물을 생으로 씹어 삼키는 것은 건강식이 아니라 위장에 대한 완벽한 자해 행위입니다. 식물은 결코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자비로운 생명체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달콤한 과육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잎사귀나 후대인, 씨앗, 즉 곡물만큼은 지독하고 치명적인 화학적 방어 기제로 무장시켰습니다. 인간의 뱃속에는 이 독기 품은 식물을 온전히 소화할 능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류는 어쩌다 식물을 소화할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억센 자연의 식량들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류가 생존을 위해 몸밖에 만들어낸 두 번째 위장, 즉 발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처음부터 미생물의 존재를 꿰뚫어보고 이 완벽한 체외 위장을 의도적으로 발명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생물학적 연금술은 사실 아주 우연하고도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주 먼 과거, 누군가 깜빡 잊고 방치해둔 곡물 반죽이 시큼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말이죠. 이 우연한 기적을 경험한 이후 수천 년 동안 고대인들은 이 마법 같은 팽창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기 중에 떠도는 신비한 기운이거나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만 믿었죠. 그들은 원리는 몰랐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이 반죽통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요. 인류가 이 신비한 마법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발명된 이후의 일입니다. 1670년대 네덜란드의 과학자 안토니 판 레이우엔후키 자신이 직접 깎은 렌즈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미생물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텔에 의해 발효의 진짜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납니다. 파스텔은 발효는 스스로 일어나는 죽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미생물들의 치열한 생명 활동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죽어있던 반죽을 부풀린 것은 신의 기운이 아니라 공기 중과 곡물 표면에 묻어있던 수많은 야생 효모와 유산균이라는 미세한 생명체들이 당분을 먹고 숨을 쉰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주방에서 행하는 요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밀가루와 물을 섞어 치대는 둥근 믹싱볼이나 김치와 장을 담그는 항아리는 단순한 요리 도구가 아닙니다. 그곳은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며 생태계를 이루는 거대한 생체 발효조, 인큐베이터입니다. 요리사는 재료라는 무대를 깔아주고 알맞은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며 이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통제하는 위대한 생물학적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토록 번거롭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을 굳이 그릇에 담아 배양하고 통제해야만 했을까요? 불에 굽고 삶는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서 왜 음식을 수일 동안 방치하는 이 아슬아슬한 미생물의 세계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인류의 뱃속에 숨겨진 진화의 뼈아픈 대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굳이 몸 밖에서 배양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초식동물들의 뱃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풀을 뜯어 먹지만 사실 포유류의 위장에는 식물의 질긴 뼈대인 셀룰로스, 즉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풀만 먹고도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들의 뱃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생체 발효조, 즉 반추 위에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자신의 위장 공간 대부분을 미생물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빛도 산소도 없는 이 거대한 내장 속에서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쉼없이 발효를 일으켜 식물의 억센 조직을 분해하고 동물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초식동물들은 사실상 미생물을 치우기 위해 걸어다니는 거대한 발효 탱크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사자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의 장은 극단적으로 짧고 단순합니다. 고기는 식물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소화 효소만으로도 쉽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발효 탱크를 몸속에 달고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역시 처음에는 초식동물처럼 긴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 시절을 거치며 인류의 진화는 육식동물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사냥을 통해 고단백의 고기를 섭취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을 발명한 것입니다. 불의 열에너지는 식재료의 조직을 물리적으로 연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는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극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고품질의 에너지원을 쉽게 흡수하게 되면서 인류의 소화기관은 거대한 체내 발효조를 미련 없이 내다버리고 육식동물처럼 점차 짧고 단순하게 진화했습니다. 이 짧아진 위장은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생물인류학의 유명한 정설인 비싼 장기가설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뇌와 소화기관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집어삼키는 장기들입니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즉, 인류가 불과 고기를 선택해 장의 크기를 대폭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 에너지가 발생했고, 우리 몸은 그 남는 에너지를 모조리 뇌를 키우는 데 몰아주었습니다. 뱃속의 발효조를 포기한 대가로 지능을 얻었고, 그 거대한 뇌를 바탕으로 마침내 눈부신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진화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지능이 발달한 인류가 농업을 발명하면서 숲을 떠나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렵 채집 대신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밀과 같은 딱딱한 곡물을 주식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 질기고 억센 미라를 분해할 체내 미생물 반려조를 수백만 년 전의 진화 과정에서 진작에 내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불에 굽거나 물에 끓이는 단순한 물리적 연력학만으로는 단일 위장을 가진 인간이 이 견고한 곡물의 방어막을 온전히 소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뱃속에 없는 위장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대 식품 자본과 마케팅은 현대인들에게 식물성 식품은 무조건 몸에 좋고 순할 것이라는 환상을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이 말해주는 자연계의 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식물은 결코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자비로운 생명체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달콤한 과육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잎사귀나 후대인 씨앗, 즉 곡물만큼은 지독하고 치명적인 화학적 방어 기제로 무장시켰습니다. 식물학에서는 이를 2차 대사산물이라고 부릅니다. 1차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남은 에너지를 오직 포식자를 방어하기 위한 독성 물질을 만드는 데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학술 용어 뒤에 숨겨진 실체는 섬뜩합니다. 비유하자면 식물은 동물의 소화기관을 타격하기 위해 진화해온 독한 화학 무기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강력한 소화 억제제를 뿜어내고 장벽의 영양분 흡수를 틀어막는 렉틴으로 무장하며 절대 찢어지지 않는 억센 셀룰로스 섬유질로 온몸을 무장합니다. 이 화학적 방어 기제 중에서도 거대한 장을 포기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항영양소라 불리는 피틴산입니다. 식물은 후대인 씨앗, 즉 곡물이 싹을 틔울 때 사용할 소중한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을 피틴산이라는 화학적 금고 속에 단단히 가둬버립니다.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은 뱃속의 미생물이 피타아제라는 열쇠를 만들어 이 금고를 열지만 인간의 위장에는 이 자물쇠를 부술 효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피틴산은 장을 통과하며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다른 음식에서 섭취한 미네랄마저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꽁꽁 묶어버리는데 이를 화학 용어로 킬레이트 결합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의 미네랄마저 강탈당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곡물을 생으로 함부로 씹어 삼키는 것은 위장에 대한 자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독한 영양 결핍을 스스로 불러오는 짓이었습니다. 인간이 불을 다루며 시작된 화식은 고기를 연하게 만들거나 쌀처럼 수분을 잘 머금는 씨앗을 익히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뭉쳐진 미리 겹겹이 쳐둔 화학적 방어막은 단순한 불의 열기만으로는 뚫을 수 없었죠. 끓이거나 굽는 물리적 연력학만으로는 이 지독한 자물쇠를 완전히 해체할 수 없기에 인류는 생존을 위한 기가 막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몸속에 없는 거대한 발효조를 몸 밖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장외, 즉 항아리, 반죽통 등의 체외 위장에 미생물들을 풀어놓고 이들이 뿜어내는 무기를 이용해 식물의 자물쇠들을 산산조각 내기로 한 것이죠. 미생물들도 억센 식물을 통째로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우리가 입에서 침을 뱉어내듯 몸 밖으로 강력한 소화액, 즉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들은 생물학적 가위가 되어 식물의 거대하고 질긴 분자 구조를 마구잡이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위장이 감당하지 못하던 억센 식물의 뼈대가 미생물이 뿌린 이 가위질 덕분에 비로소 부드러운 단당류로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진 당분을 흡수한 미생물들은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밀폐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소 없이 당분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비상식량을 가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발효, 즉 무산소 호흡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들은 필연적으로 부산물을 뿜어냅니다. 미생물들이 억센 식재료를 분해하며 만들어낸 아미노산과 단당류는 우리가 열광하는 깊은 풍미와 감칠맛을 창조하죠.
또한 효모가 뿜어낸 가스는 음식의 공간을 만들어 부드럽게 부풀리고 유산균이 뿜어낸 유기산은 반죽의 pH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강력한 산성 환경은 부패 잡균들을 굶어 죽게 만들어 음식을 썩지 않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보존성을 보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발효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이 산성 환경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함은 넘어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미생물이 만든 강산성 물질이 곡물에 침투해 곡물 스스로 잠재워 두었던 피타아제 효소를 강제로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산성이라는 환경 조작을 통해 식물의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한 것이죠. 그 결과 식물이 채워두었던 악랄한 피틴산 자물쇠가 내부에서부터 녹아내리며 완벽하게 해체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생명의 미네랄들이 마침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발효란 미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식물의 억센 구조를 부수고 산성물질을 뿜어내는 이기적인 생존 투쟁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맹렬한 생존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응용해냈습니다. 생식할 수 없는 식물성 재료들을 몸 밖에서 미리 삭혀내는 방식. 이는 인간의 나약한 위장이 감당해야 할 고된 소화 노동을 장외의 미생물들이 대신 처리해주고 굳게 닫혀있던 미네랄 금고까지 열어주는 완벽한 선행 소화 과정입니다. 덕분에 짧고 단순한 소화기관을 가진 인간도 큰 무리 없이 식물성 식재료의 에너지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를 키우기 위해 장의 크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류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힘을 빌려 마침내 치명적인 식물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고 거대한 자연의 식량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 위대한 선행소화의 원리는 비단 밀가루 반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물계의 화학무기 끝판왕인 두류에 속한 콩을 삭혀 된장과 간장을 만들고 채소를 발효시켜 김치를 만드는 것 또한 인류가 생존을 위해 몸 밖에 만들어둔 거대한 화학적 해독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밀가루 반죽통과 낡은 장독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가혹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몸 밖에 창조해낸 거대한 두 번째 위장이었습니다. 초식동물의 위장을 포기하고 거대한 뇌를 선택한 인류, 그리고 다시 그 뛰어난 지능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을 지휘하여 식물의 지독한 방어막을 뚫어낸 이 경이로운 과정.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자연의 가장 치열한 생존 법칙인 미생물의 투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인류의 생존에 맞게 조율해낸 위대한 생물학적 예술입니다. 죽은 가루에 물을 붓고 시간을 들이는 그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믹싱볼 안에서는 인류의 소화기관이 하지 못했던 치열한 선행 소화의 우주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잘 부풀어 오른 빵의 기공을 들여다보거나 깊게 삭은 발효 음식을 맛볼 때 그 안에 담긴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와 수억 마리 미생물들의 치열한 투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평면적인 레시피 한 장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하고 입체적인 조형물의 진짜 실체를 말이죠.